무역물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AO 제도가 2005년도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11과 관세행정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이 AO 제도, 즉 AO로 인증받는 기업들은 물류가 안전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관세당국에서 법규 준수라든가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또 이 내부 통제가 잘 됐다, 이런 네 가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증해 주기 때문에 그 관세청에서는 성실한 업체로 이렇게 인정을 해 줍니다. 물론 AO 인증을 받을 때는 받으려고 하면은 이제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관세행정에서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물류 특혜, 즉 관세행정의 특혜를 제공해주고 있게 되는 거죠. 이 9.11 테러로 인해서 관세행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세계무역, 즉 AO 제도가 도입이 이제 WCO로부터 권고가 되고, 이제 그 WCO의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WTO 세계무역기구는 이제 2017년도부터 이 AO 제도를 각국 관세당국이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AO 제도는 전 세계 관세당국이 이제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되는 그런 제도로 이렇게 되었고요. 물류정보 측면에서 적재화물 목록을 우리 입항 전에 24시간 전에 제출해야 된다. 또 항공기 같은 경우는 승객 예약 제도를 관세법에다가 규정해 놓고 승객 예약자 명단을 미리 받는다든가, 그러므로 이 물류의 안전을 이렇게 담보하기 위한 관세행정의 제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물품관리 측면에서는 물품 중심, 건별 중심의 위험관리에서 기업 중심의 위험관리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업체별 위험관리. 또 세관협력 분야에서 보면은 내국 통관, 즉 국내에서의 통관 특례를 중심으로 특례를 줬었는데, 이제 AO 제도를 인증을 각국에서 도입을 하고 기업을 인증을 했는데, 그 기업들이 수출했다 그랬을 때 상대 국가하고 MRA 상호 인증이 체결되면 그 상대 국가에서도 통관의 특혜를 또 수출입 검사 비율을 축소한다든가, 이런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이 무역의 원활화를, 물류가 안전해야 되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뭔가 규제가 발생하게 돼서 이 무역이 더뎌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을 AO를 인증받은 기업들은 이제 그 통관의 특혜를 통해서 또 신속하게, 그래서 무역 안전과 무역 원활화를 동시에 이렇게 그 기업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이렇게 9.11 테러 이후에 이렇게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과 관련된 업체 중에 취급 물품의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체를 공인하고 통관상 혜택 등을 관세당국이 직접 제공하는 제도가 바로 AO 제도입니다. 그래서 AO 제도는 공인을 받으면 비용은 발생하지만, 인증을 받기 위해서 비용이 발생하지만 공인을 받으면 통관이 빨라진다. 그래서 무역 원활화를 같이 도모할 수 있는, 무역 안전과 무역 원활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AO 제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하고는 이 AO 제도에 대해서 7차 시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할 텐데요. 첫 번째 AO 제도의 도입과 확산, 두 번째는 AO의 공인 범위, 세 번째는 보세운송업자와 보세구역 운영인 공인 기준. 이 보세사는 특히나 보세운송업자, 또 보세구역 운영인 등이 이 보세구역을 운영하는, 또 보세운송하는 업자들이 이 보세사를 고용하게 되죠. 그래서 보세운송업자와 보세구역 운영인의 공인기준, 여러 가지의 공인 부분이 있지만 특히 이 두 부분에 대한 공인기준이 시험범위입니다. 그래도 AO 공인신청과 심사, 또 다섯 번째 AO 공인심사 및 결과 처리.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공인을 받았을 때 여섯 번째는 이 공인을 받은 AO 업체를 어떻게 사후 관리할 것인지, 또 일곱 번째는 이런 AO 공인업체의 의무가 뭐고 또 책임이 무엇인지, 이런 7차 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차 시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관세청이 관세법 255조에 의해 있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등 이 관세법 전체가 이제 330개 조항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1개 조항 정도가 이 AO 조항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그것을 이제 관세청장이 정해놓은 고시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O 제도는 사실 관세법에 있는 1개 조항과 또 그 조항에서 위임된 내용을 관세청장이 정한 이 고시 이 부분이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험 범위가 좀 간단할 수 있지만 그 범위가 좁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크게 접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그래도 좀 열심히 해야 되고 그 의미를 좀 알고 있으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또 되겠습니다. 이 수출입 안전관리 분야 제4권에는 특히 이제 AO 분야와 관세 국경 감시 이 두 파트인데 초창기 2014년도에는 AO가 15문제 또 국경 감시가 10문제 정도 됐는데 지금은 AO가 20문제 또 국경 감시가 5문제 정도에서 80% 정도가 AO 분야에서 이렇게 시험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서 이 AO 고시 이렇게 충분히 공부를 한다면 좋은 성적을 이렇게 취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1부에서 이렇게 수출입 안전관리 이 파트에 사용하는 법령의 양측은 법, 령, 규칙,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는 AO 고시 이렇게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은 AO 훈령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중에 보면 종합인증 우수업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초창기 2009년도에 그 한국에 이 AO 제도가 도입될 때는 종합인증 우수업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제 범위는 이와 같고요. 여러분들 그 특급 보세사 제4권 교재에 보면 교재에 있는 내용의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PPT를 작성했으니까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수월을 하실 겁니다. 자, 특급 보세사 수출입 안전관리 1장 제-AO 제도의 도입과 확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O 제도의 도입과 확산은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2018년도에 그 한국관세물류협회 즉 보세사 그 자격 시험을 주관하는 이 부서에서 2018년도까지는 책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책이 발간되지도 않고 그러면서 많은 그런 보세사 관련 강좌들이 많이 생겼고 책도 발간됐는데 진작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는 발간이 되지 않다 보니까 AO 제도의 도입과 확산 부분을 시험 출제 범위에서 가져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또 출제될 수 있는 여지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문제수는 한 1.8 정도 이렇게 7년간 평균 문제수는 그 정도 됩니다. 이 1장의 출제 범위가 이렇고요. 자, 먼저 AO 제도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문제를 먼저 하나 풀어보고 이 장에서의 문제 유형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AO 제도의 이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관세 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 그렇진 않습니다. AO 제도는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거고요. 관세 장벽은 FTA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답이 틀렸는데요.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심층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O 제도의 개요를 볼까요? AO는 수출입 물품의 제조, 운송, 보관,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세관이 우수업체로 공인하고 통관 절차상 우대하는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 밑에 그 수입자, 수출자, 하역업자, 보세구역 운영인과 또 화물관리인, 또 항공사, 관세사, 또 선박회사,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 추선업자 등 9개 분야에 걸쳐서 그 인증을 해줍니다. 이 9개 부문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거든요. 이 9개 부문을 어떻게 인증해 주는지, 인증 기준은 무엇인지는 뒤에 가서 배우도록 하고요. 이 AO 제도의 특징,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신속과 안전이 담보되는 정확한 세관 절차, 또 물품 중심의 위험 관리에서 기업 중심의 위험 관리로의 변화,
세 번째, 국제협력으로 세관 영역을 국내에서 국위로 확장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흐름 중심의 통합관리, 수출입 공급망, 물류 흐름의 선상에 있는 그런 공급망들에게 안전 인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FTA는 관세 장벽 철폐, AO는 비관세 장벽 철폐다. 자,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AO 제도의 특징을 공부하신 겁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은 이 전체 그림이 이 무역 실무와 또 관세법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은 수출자와 수입자와 매매계약 체결하고 운송회사, 선박회사와 항공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되죠. 그러면 화물운송 주선업자, 또 하역업자, 보세운송업자, 보세구역 운영인, 이 물류 흐름에 있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입신고를 관세사가 하죠. 이런 9개 분야에 걸쳐서 이런 그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죠. 서플라이 체인. 그래서 이 9개 분야에 대해서 이 AO 인증을 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여기에 올려놨고요. 자, 법령의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관세법 255조의 2. 관세법 38조의 3항은 이제 수입세액 정산제도가 2017년도에 도입이 되면서 38조 3 자율심사 제도를 근거로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38조의 3과 255조의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이 두 개 조항이 이 AO의 제도의 근거다. 시행령이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한 위임을 받아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4월 15일 날 이 고시가 제정됐기 때문에 2009년 4월 15일을 AO 제도 도입한 그런 날짜로 이렇게 관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AO 도입의 경과는 2009년 4월에 본격 시행됐다. 제도 도입기를 거쳐서 2011년도 제도 확산기를 거쳐 지금은 제도 성숙기, 즉 우리나라에 한 900여 개의 이 AO 인증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AO MRA는 지금 22개국과 이렇게 체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O 제도 도입 배경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9.11 테러, 2001년도에 9.11 테러 때문에 미국이 시티팻 제도를 도입했고, 시티팻 제도 도입한 미국이 WCO 세계 관세기구의 권고에서 WCO에서 세이프 프레임워크 안전에 관련된 이런 프레임을 이렇게 워크숍을 통해서 이렇게 제정하고 2005년도부터 이제 각국에 권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WTO에서는 무역 원활화 협정의 AO 제도를 이렇게 도입하면서 2017년 2월부터는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 이 AO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이렇게 의무화시켜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WCO 세이프 프레임워크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필라 1, 필라 2, 필라 3. 여기는 필라 1은 세관과 세관협력, 필라 2는 세관과 민관협력, 필라 3는 세관과 타 정보기관 간의 협력입니다. 그래서 이 필라 2의 세관과 민간 협력 이 부분이 AEO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EO 인증을 받기 위해서 기업들은 비용을 이렇게 투입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 관세 당국에서는 인증을 받았으니까 통관의 혜택을 제공해주고, 그래서 세관과 민간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필라 2 여기에 AEO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을 보면은 AEO 인증 기업과 AEO 인증 기업이 아닌 기업 이 두 가지의 트랙에 대해서 관세 조사를 할 때도 AEO 제도는 자율적으로 법규 준수를 또 그러니까 세관의 통제를 완화시켜주는, 또 AEO 기업이 아닌 것은 강제적으로 그래서 일반적 통제에 의한 방식, 추징, 처벌 등을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그래서 이런 AEO 기업에는 통관의 특혜를 주어지고, 또 수출 AEO로 인증을 받으면 국가 간 상호 인정 약정을 체결로 인해서 상대 국가에서도 그런 수익 검사율, 우리나라의 AEO 수출 기업이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MRA 체결되어 있거든요. 중국에 수출했을 때 중국의 수익 기업은 그쪽 중국의 수익 검사율을 이렇게 수익 검사를 좀 덜 받을 수 있게
축소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5%까지 이렇게 축소되는데, 그래서 이런 국가별로 이제 좀 상이하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AO 수출 기업이 수출했을 때 MRA 체결국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AO 인증을 받은 기업을 버스 전용 차선, 버스 전용 차선은 버스가 쉽게 달릴 수 있죠. 그래서 통관일 흐름을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세관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요. 또 무역을 위한 필수적인 자격 요건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기업, 수입 기업이 한국의 수출 기업한테 AO 인증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왜? 그래야만이 미국에서 검사율도 축소받을 수 있고, 이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의 그 수입 기업이 한국의 수출 기업한테 AO 인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무역을 위한 필수적인 자격 요건으로 이렇게 그 AO 제도를 그 전 세계 각국이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FTA는 관세율을 인하하는 거죠. 관세 장벽을 인하하는 거. AO 제도는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이런 기업 중심이고, FTA는 물품 중심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좀 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AO 제도의 특징을 이렇게 도입 배경 이렇게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외국의 AO 제도입니다. 주요국의 AO 제도와 또 AO 제도와 유사한 제도,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보시면, 자, 문제를 먼저 한번 볼까요?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다음은 세계 주요 국가에서 수출입 물류 공급망의 안전 및 원활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의 명칭이다. 공인부여 주체로 구분할 때 성격이 구별되는 제도는, 그러니까 AO 제도냐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각국에서도 똑같은 AO 제도인데 어느 나라는 AO라는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고, 어떤 데는 PIP, 즉 Partners in Protection,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 PIP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CTPET은 이제 그 미국에서 쓰고 있는 이런 제도의 명칭이고요. 또 SES는 뉴질랜드에서 쓰고 있는 명칭입니다. Secure Export Scheme에서. 이렇게 그 각국도 이 AO의 명칭을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런데 ISO 28000은 국제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그래서 ISO 28000, 그래서 이것은 민간 기관이 인증해 주는 걸로, 이 AO 제도는 전부 다 그 관세당국, 국가기관이 인증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자, 주요국의 AO 제도는, 세계 각국의 AO 제도는 이렇게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90개국 정도가 도입을 했고요. 여러분들 교재에 이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90개국 정도 도입이 돼 있고, AO 준비하는 국가들이 한 19개국, 19개 정도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WTO 회원국이 한 160여 개국이니까 지금 한 110개국 정도가 이제 도입되었거나 도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이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AO를 지금 현재 다 도입해서, 대부분이 큰 국가들은 다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국가들이 이제 도입해서 지금 시행을 준비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국의 AO 제도 명칭을 보면 좀 전에 문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AO라고 씁니다. 한국은 AO라고 쓰고 국외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3등급, 싱글 A, 더블 A, 트리플 A, 이렇게 3등급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미국은 CTPET, 대테러 민간 협력 제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티어 1, 티어 2, 티어 3, 3단계 등급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안전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EU는 AO 제도 명칭을 쓰고 있는데 3단계로 구분하는데, EU는 AOC, 커스텀스, 신속 통관 쪽에 그 부문 인증해 주는 게 AOC, 또 AOS, 세이프티, 안전 부분에 그 인증을 해주는 거, 또 AOF, 그래서 풀에서 커스텀스, 신속 통관과 안전을 동시에 심사에서 인증해주는 이 3단계 그런 그 유형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특례 인정업자 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AU인데 이 부분을 일본에서는 용어로 특례 인정업자 제도, 법규 준수와 안전관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요. 중국은 그 기업 신용관리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기업들을 A, B, C, D 군으로 나눴는데, AO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AA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 5등급 제도를 가지고 있다. 뉴질랜드는 SES, Secure Export Scheme에서 수출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 중심이고요. 캐나다는 PIP,
법규 준수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 싱가포르는 STP, 또 호주는 ATT, 그리고 기타 많은 국가들이 그냥 AU라는 명칭을 그냥 그대로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표, 여러분들 그 교재에 한 몇 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지만 이 장표를 여러분들이 잘 그 동영상을 통해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 알고 있으면 이 부분과 문제가 출제되면 여러분들 잘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AU 제도와 유사한 인증 제도는 좀 전에 문제에서도 봤다시피 ISO 28000, 또 ISPS 코드, 또 Known Shipper, 타파 이런 그 네 가지 정도의 유사한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본 대로 이런 그 AU 제도를 다른 명칭으로 하고 있는 이 부분만 알고 있으면 이 부분과 크게 혼란스러운 부분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외국의 AU 제도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학습한 내용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합인증우수업체는 지금 현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종합인증우수업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종합인증우수업체. AU 제도는 관세 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WCO가 제정한 표준급여에 근거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맞죠? 두 번째, AU 공인기업들은 수출입 활동과 관련하여 법규 준수 및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체로 인정받은 기업이다. 맞고요. AU 제도 운영 과정에서 세관과 무역업체 간의 협력보다 세관의 관리와 통제 역할 아니죠. 세관의 관리와 통제 역할이 아니라 민관 협력이라고 했잖아요. 필라 2라고 했죠. 세이프 프레임워크의 필라 2 민관 협력. 자, 라번 우리나라는 관세법에서 AU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마번 우리나라의 AU 공인 부분은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운송업자 등 총 9개 부분이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다 풀 수 있는. 자, 네 번째 볼까요? 전 세계 AU 제도의 도입과 확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자, 뭐가 틀렸을까요? 자, 가번을 보면은 민관협력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번에 보니까 아까 좀 전에 3번에 있는 문제하고 비슷하게 세관의 일방적 통제에 의한 관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것도 민간협력이죠. 그러니까 이 필라2, 세이프 프레임워크의 필라2, 그래서 민간협력을 통한 제도가 AU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번이 이제 필라2라고 되어 있죠. 다번이 AU 상호인정협정 체결 절차는 일반적으로 양국 간 AU 공인기준 비교하고 현지 방문 합동심사하고 혜택 및 공인업체 정보 공유 등 운영 절차를 협의하고 양국 관세청장 간 서명 등 4단계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 절차도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뒤에 가서 한번 더 볼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AUMRA를 한 7개국, 7개국 정도 하고 체결을 했는데 이런 4가지의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라번은 AU 상호인정협정은 AU 인증을 받은 수출입업체가 상대방 국가에서도 통관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이렇게 맞죠. 자, 마지막 문제요. 각국의 AU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은 한번 봐야 되겠네요. 미국의 시티팻 제도는 법규 준수 중심이 아니라 안전관리 중심입니다. 또 나번에 EU의 AU 제도는 AU, S는 안전이죠. C죠. C가 신속 통관이고 또 S가 안전인데 C로 되어 있어서 그게 바뀌어져 있죠. 그 부분. 다번 중국의 5등급 기업 분류 제도인 A, B, C, D, AA 등급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맞죠? 캐나다의 SES 제도는 뉴질랜드죠. PIP 제도입니다. PIP 제도고 법규 준수의 안전관리 강화 중심이고 또 마번 싱가포르는 특례 인정업자가 아니라 특례 인정업자들은 일본이죠. STP죠. 그래서 이렇게 각국의 AU 제도의 특징을 알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차시에 대해서 AU 제도를 이해하는 그리고 도입 배경, 그리고 외국은 어느 정도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이렇게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자, 이번 1차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